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나왔던 공공주도 3080 그래요. 뭐 이런 거죠.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 서울에 32만 호 주택 공급을 한다.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신도시 세계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4일 이 대책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뜯어본다면 규제도 풀고 이런 게 빨리 만들고 그런 거겠죠. 이익도 함께 나눈다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제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이 대책은 무엇이냐면 이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 대책이에요. 일자리 대책. 그래서 무언가를 짓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흔히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건설이죠, 건설. 건설을 통한 경기 진작.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40대들이죠. 40대 50대 간다면 어 새로운 공부를 가르쳐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그 가정을 유지시킨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대부분이 이제 이런 층들이죠. 이런 층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일자리 대책은 이제 건설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은 항상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보수 정권 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설을 했다. 그래서 토건족이다. 이런 거죠. 토건족. 그다음에 마피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부 마피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대책이고 일자리 대책이고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을 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어떤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것들 내 다음 정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세력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이런 거예요. 공공주도를 쭉 이렇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걸 해봤자 안 될 것이다. 이게 해봤자 굉장히 좋을 것이다.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니까 하긴 해야 될 거예요. 항상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무조건 건설이라든지 토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강이라도 파헤치면서 돈을 풀어야 되는 거겠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왜 부동산 가격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 정도 벌었던 거예요. 한 가정이 어느 정도 벌었냐면 3달이었죠, 3달이. 그러니까 300만 원대에 살고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500만 달이가 된 거예요. 500만 달이. 그런 거죠. 유튜브 300만 구독자죠. 300만 구독자가 500만 구독자가 된 거죠. 500만 구독자가 됐는데 그런데 500만 구독자가 됐다고 하자고요. 500만 구독자가 됐는데 300만 구독자와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죠. 300다리에서 500다리가 됐다? 틀려지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선을 보러 갈까 소개팅을 했다고 생각하자고요. 나이가 연세가 됐다면 내 그런 거죠. 내 딸이 남편을 딱 데려왔어요. 근데 남편이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남편 그 사내가 이런 거죠. 온 뭐더라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저는 300 정도 법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300 정도 법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자네는 중소기업이 어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중견기업이 어딘가? 저는 삼성전자 1차 벤더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래도 삼성전자 1차 벤더 그래 알았네. 그래 우리 딸을 잘 해주게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딸이 딱 데려온 거예요. 자네는 어디냐? 저 삼성전자 다닌대요. 아버님 하니까 삼성전자? 자네 내 딸과 결혼하게 빨리 가서 시험 따기로 잡아오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냐면 2050년, 2025년에 이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급이 늘어나니까 떨어질 거다. 그렇죠. 공급이 늘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7년 이때만 해도 우리가 어떤 미분양들이 왜 해소되냐는 거예요. 미분양도 사고 막 거기에 막 사람 달라붙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죠. 과거 우리가 2만 달러 있을 때는 이 정도 감지 덕지였던 거죠. 근데 3만 달러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변하니까 미분양 지역들이 다 해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차이가 200만 원 차이라면 1년이면 2,400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돈을 더 땡겨올 수 있냐 한다면 2억 4천 정도를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거 하나를 사고도 또 하나를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일이다? 아주 간단한 거죠. 과거에 2,000포인트였던 것들도 사람들이 안 사던데 2,000포인트인데 3,000포인트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다?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2007년도쯤 내가 쓸 거 다 쓰면서도 남는 돈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놔는 거죠. 증시 자체를 그렇게 포인트를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번 돈 갖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2025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됐는데 경제가 더 성장해서 우리가 그래요. 4만 달러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2025년, 2026년에 거의 3만 7천, 3만 8천, 3만 8천, 3만 9천 그 정도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3, 2에서 4, 5가 됐다는 거죠. 4, 5 가면 거의 지금 이 정도 가면 6, 7이 된다는 거예요. 6, 7이 6, 7의 시대 된다는 거죠. 7,800 시대, 7,800 시대라고요. 7,400 시대라 그 시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 2007년에 갔을 때 뭐라 했냐? 야 300만 원 밑에서는 야 사지 마. 야 350 밑에서는 야 너가 무슨 너 청약도 받지 마. 너 350 청약 그 밑으로 청약 받지 마. 350 밑으로는 청약 받지 마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야, 자 여러분들 2009년, 2008년 할 거예요. 2008년 이때 자 350 밑으로 청약 받지 마.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350 밑이야? 350 밑이었어? 그래? 그럼 나도 되네? 나도 되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때 350 밑으로 하지 마라. 아, 나 280인데 아, 나 안 되겠다. 난 안 돼. 난 안 돼. 난 포기했어. 했던 사람들 350 밑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때 가니까 잠깐만. 나 지금 400인데 하고 온 거란 거예요. 나 400인데 하고 온 거예요. 나 400인데 350 너 400. 너도 해. 한 거예요. 너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죠. 야, 잠깐 안 돼. 야. 540 밑으로 오지 마. 540 밑으로 오지 마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고 말하는 그 분양가 상승이랑 분양가가 왜 상승하냐? 540 밑으로 오지 마 한 거예요. 540 밑으로 하지 마 한 거예요. 근데 2025년, 2026년 할게요. 그때 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540 밑으로 오지 마 했는데 잠깐만 나 680인데 온 거예요. 680인데 온 거죠. 또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의 가격을 멈춰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독일 국민 수준이라니까. 그럼 독일 국민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 국민이랑. 그러면 여러분들 TV에 뭐라 나오겠어요. 그때 가면 또 이탈리아 제꼈다. 대한민국 이탈리아 제꼈다. 이탈리아와 제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서는 또 이때면 대한민국 프랑스 제꼈다. 뭐 이러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요것만 상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만 늘어난 거니까. 그런 거죠. 다시 자 보자고요. 이때 갔는데 이게 공급이 됐는데 경제가 더 성장해버리면 그런 거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란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어떤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단계죠. 지금 우리가 5%막 6%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1% 정도 성장하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2% 성장한다 했다가 이번에 마이너스죠. 그게 대한민국은 거의 지금 일본도 거의 1% 성장하는 것처럼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런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찌 되었건 지금인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수준에서 3만 달러 국가 수준에서 분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자,
서울이죠. 서울의 어떤 외곽편, 서울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7, 8억선에서 봤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분양을 해줄 때 7, 8억선은 분양해 준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그 정도로 분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양해 준다. 그런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3기 신도시 가격 그 분양가 3기 신도시 분양가격 3기 신도시 분양가격 그거 해봤자 광역시 분양가예요. 광역시 분양가. 그럼 광역시는 5억이잖아요. 5억. 광역시 분양가는 5억대 있잖아요. 5억대 있는 거예요. 5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2025년까지 간다면 지금 현실은 뭐냐면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분양을 해주고 있다. 5억에서 7억에서 분양해주고 있는 거를 무엇이 하냐면 이걸 내가 10억에 팔아먹겠다. 지금 11억에 팔아먹겠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3만 달러 시절 때 이렇게 분양해준 거를 이렇게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먹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먹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경제성장이 여기서 유지되고 있다면 어차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계소득이 늘어나다. 가계 근로자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10억에서 11억에 있는 거를 15억에 팔아먹으려고 하겠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여전히 5억에 분양되고 있는 거, 5, 7억에 분양되고 있는 거를 다시 10억, 11억에 팔아먹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겠냐는 거예요. 이 둘 간의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이기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이기는 거죠. 왜? 여전히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렇게 팔아먹겠다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이 이거를 여기서 더 올려서 팔아먹겠다 하면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겠죠. 현실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다? 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이거죠. 이거는 2025년도 신상인데 이거는 몇 년짜리? 그럼 구축이잖아요. 구축. 이게 구축이에요. 그럼 몇 년 구축이냐? 뭐 5, 6년 구축. 그럼 누가 이렇게 들어가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는 게 무엇이다? 이게 폭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천세대죠. 천세대 중에서 고작 10세대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폭락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주가 지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있을 때 이 꼭지에서 산 사람들 거래량은 나머지 거래량 막 이렇게 있다가 이 꼭지에서 이 정도 거래량은 주고 샀겠죠. 이 사람만 죽고 끝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만 내려오면 이 사람들 끊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나 여기서 산 다음에 여기서 판 사람들 안 죽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 무엇이라고 부른다? 하우스 푸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라. 이 하우스 푸어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런 거죠. 가계소득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항상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보고 들어가. 3만 달러 국가가 됐는데 그런 거죠. 코스피가 2천에서 3천 올랐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지랄 하고 있는 것도 웃기죠. 3만 달러 국가에서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로 해놓고 가계소득을 그러니까 근로자 소득을 300만에서 500만 원 올려놓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옛날엔 사람들이 3억에 지금 3억 막 빚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미쳤어요. 막 5억 빚져요. 어떻게 빚을 이렇게 질 수 있죠? 지금 이것도 웃긴 거죠. 그런 거죠. 옛날에는 외제차도 안 샀는데 왜 사람들이 그 외제차를 많이 타는 거죠? 그것도 웃긴 거죠. 그것도. 그래요. 뭐 오늘은 영상은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거다. 그 공공주도 뭐 요거는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짓겠다 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자리 대책이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